실제적으로 해보시면 알겠지만 쓰레기는 제로가 될 수가 없죠. 왜냐면 사용하다 보면 언젠가 떠나보냈을 때 쓰레기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쓰는 종이라든지 하나도 가치가 없는 자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버리기 전에 한 번 더 돌아보고 내가 더 쓸 수 있지 않을까를 고민해보고 소비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둡게 깔린 화면 위로 인터뷰 영상 제목이 뜬다. 제2의 권리주간 뿌리, 환경을 묻다, 알맹상점에게 묻다. 서울여자대학교 제51대 총학생의 스탠다드. 시작 화면에서 인터뷰 화면으로 전환되고 알맹상점의 이주은 공동대표가 서울역 알맹상점에서 미소를 띤 채로 자기소개를 하며 인터뷰를 시작한다. 연사님의 자기소개와 알맹상점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쓰레기 덕질을 하고 있는 이주은이라고 하고요. 은이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제 망원동에서부터 시작해서 플라스틱 없이 장보기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모였던 알짜들 중에 이제 3명에서 공동대표를 운영하고 있고요. 알맹이만 판매한다라고 해서 알맹상점이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상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로 웨이스트란 무엇인가요? 이주은 공동대표가 손으로 숫자 0을 표시하며 답변을 한다. 제로라고 해서 0으로 가는 이게 쓰레기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그런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해보시면 알겠지만 쓰레기는 제로가 될 수가 없죠. 왜냐면은 저희 이제 사용하다 보면 언젠가 떠나보냈을 때 쓰레기가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좀 쓰레기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그런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맹상점을 운영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저희는 망원동에서 이제 플라스틱 운동을 했어요. 그런 운동을 통해서는 상인분들에게 장바구니를 무료로 대여해드리고 그리고 무포장으로 들고 갈 수 있게 용기 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해왔어요. 18년도부터. 하지만 그 시장에서는 캠페인을 했을 때 아니면은 그거를 운영을 하고 있을 때는 시장에서 무포장으로 장볼 수가 있었는데 장볼 때 쓰레기들을 줄였을 수 있어도 공산품 위주의 쓰레기를 줄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 공산품이라고 하면 샴푸, 린스, 바디워시, 아니면은 주방세제, 세탁세제 이런 것들이 공산품인데 이게 용기는 정말 단단하고 튼튼하게 잘 만들었는데 다 쓰고 난 뒤에 버려지는 것들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세척해서 다시 용기를 내서 알맹이만 담아갈 수 있으면 쓰레기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적으로 망원시장에서 이제 상인의 건물에서 한 켠에서 이런 무인샵을 운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포장으로 살 수 있는 제품들이라든지 플라스틱에 대안하는 물건들 몇 가지와 세제들 몇 가지를 깔고 이런 걸 했었는데 전국에서 아름아름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가 가치가 있고 실제로 쓰레기를 줄일 수 있으니까 해보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1군데 정도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배포를 드렸어요. 이 세제들은 어디서 공급받을 수 있고 그 통을 다시 보내면 세척해서 다시 채워서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다 뚫어놓은 상태다 보니까 그런 공간들에게 이제 무료로 알려드렸는데 한두 군데밖에 살아남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 사실 이것만 하고 싶다라는 공간은 안 알려드리고 카페 한 켠에서 이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하고 싶다라든지 도서관 한 켠에서 하고 싶다라든지 이런 곳에서만 무료로 배포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간 한 켠에도 유지를 할 수 없는 비용이다 보니까 거의 다 치우시거나 안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한두 군데도 힘들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서 이거를 가이드라인만 배포할 게 아니라 우리도 한번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해서 시작을 한 거고요.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는 망하지는 말자라는 게 모토였고 이게 정말 가치 있는데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데 우리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가 궁금했고 그걸 이제 실험 공간으로 1년 동안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망원동을 오픈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1년이 넘은 결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줬고 시기가 코로나부터 시작을 했다 보니까 환경에 대해서 관심도가 많아지면서 저희 좀 이슈화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최초로 리필샵을 풀어내다 보니까 좀 더 주목을 받았던 것 같고 아직도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알맹상점에서 진행하는 특별한 활동들이 있나요? 사실 활동은 저희는 알짜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망원시장에서 계속 캠페인하는 그 캠페이너들이 15명, 20명 정도 있고요. 그 캠페이너들이랑 계속 지속적으로 워크샵이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풀어내고 있고 그리고 쓰레기에 대한 문제점을 좀 이슈화 시키려고 다양한 곳에
그래서 이제 거점 센터를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하고 있고 그 커뮤니티를 형성을 해서 저희가 화장품 어택이라든지 브리타 어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꾸준히 소통을 하고 있고 그 속에 지금 멸균팩 수거하는 그런 쓰레기 모으는 것들을 캠페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점 이런 쓰레기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돈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는 가게들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저희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이죠. 알맹 상점을 운영하면서 인상 깊었던 일들이 있나요? 저희는 망원동에서는 리필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리필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용기를 들고 오면 알맹이만 살 수 있는 화장품류들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고 그리고 세제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리필 제품들은 들어와 있지는 않고 이제 파쇄하는 그런 체험 공간이기도 하고 다용 컵 서비스를 하는 그런 공간이기도 해서 여기를 운영할 때는 사실 텀블러를 많이 들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죠. 저희한테 오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용기들을 챙겨 오신다는 거에 사실 기억이 많이 남고 쓰레기를 많이 바리바리 싸들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제로 웨이스트 실천에 있어서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가 있었나요? 어려움 좀 많았죠. 쓰레기 대란이 있었어요. 18년도에 중국에서도 쓰레기를 이제 수입을 금지하겠다, 이제 수출을 금지해라라고 하면서 이런 비닐봉지를 아무도 들고 가려고 하지도 않고 이제 쓰레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 어디로 보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할 때 실질적으로 한국에서의 나온 쓰레기는 한국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계속 외국에 보내고 있었던 실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대란이 왔고 그러면서 이제 환경부는 규제가 대형마트 기준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규모적인 규제가 들어갔는데 대형마트 기준으로 플라스틱 비닐을 쓰지 않게 하는 규제가 들어갔어요. 원래는 대형마트 기준이 아니라 시장도 마찬가지로 작은 마트도 마찬가지로 전체 다였어요.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규제였는데 시장 상인분들이 힘들다 이렇게 피켓등을 들고 일어나면서 이제 대형마트 기준을 한번 시행을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된 건데 그러면서 아직도 시장에서는 규제가 안 되어 있고요. 작은 마트도 마찬가지로 비닐봉지를 많이 씁니다. 검은 비닐봉지를 한 번 장을 볼 때는 3개에서 많게는 7개, 8개 사이에 평균적으로 보더라고요.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 그만큼의 검은 비닐봉지를 쓰는데 그것들이 결국엔 버려지는 것들인데 이것들을 좀 더 막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캠페인을 시작을 했어요. 시장에서 80여 군데 그런 그 상인분들이 있어요. 망원동에. 근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저희랑 협약을 맺은 가게들은 30여 군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나머지 공간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냥 계속 일회용품들을 쓰고 비닐을 권장하고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규제가 벗어났을 때 정말 시행을 할 수 있느냐, 적극적으로 할 거냐라고 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왜냐면 시장 상인들도 마찬가지지만 비닐봉지가 아니면 종이봉투라든지 이런 것들로 변경이 돼야 되는데 그 단가 차이가 어마무시하거든요. 나무가 베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친환경적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봉지라든지 파우치라든지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장을 보는 문화가 정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캠페인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인지 이런 시장 상인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쉽게 접근하기가 참 어렵구나. 정부에서도 어쨌든 지원을 해줘야 되고 기업에서도 움직여야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같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정책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들을 좀 제안하거나 아니면 요청하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풀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로 웨이스트를 지속해서 실천하는 비법이 있나요? 실천하는 비법은 용기를 계속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 용기라는 거 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을 볼 때는 파우치가 될 것이고 뭐 음료가 되면 텀블러가 될 것이고 뭐 붕어빵이나 옥수수를 담을 때는 뭐 그런 맞는 통을 들고 가면 실질적으로 용기를 내면 쓰레기는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보관도 훨씬 쉬워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부터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제 팁은 그건 것 같아요. 용기 들고 다니는. 학교에서, 일상에서 제로 웨이스트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 학교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이제 뭐 밥
먹고 난 뒤에 어디 갈 때 뭐 카페를 가거나 하잖아요. 우리가 그 다음에 카페를 갈 거니까 다음에 텀블러를 다 같이 가지고 와서 테이크아웃 해보자 라든지 먹고 가자 라든지 이런 것들부터 시작하고, 만약에 테이크아웃이나 커피 그 텀블러가 없을 경우에는 빨대라도 거절하거나, 그러니까 한 개라도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조금씩 실천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사실 습관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이 습관이라는 게 없이 주는 대로 먹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힙한 카페들이나 이런 데 가면 되게 다양한 음료들이 많은데 빨대를 없이 주는 카페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꼭 빨대를 찾지 않고 잘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를 그 카페에서도 제공을 해줘야 되는 게 맞지만, 그것들을 거절하고도 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구강 구조가 어려운 영유아라든지 아니면 치과 치료를 받고 있는 어른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 아니면 빨대가 없이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부터 내 습관을 조금씩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앞으로의 계획은 사실 망아지는 말자였는데, 그 망아지는 말자를 좀 더 유지하고 싶고요. 그래서 좀 재미나게 쓰레기에 대해서 더러워 라든지 아니면 그냥 버리고 많은 것이 아니라, 내가 생산한 그런 쓰레기들을 어떻게 하면 자원을 순환시킬 수 있을까 라든지, 아니면은 이게 정말 재활용이 안 된대, 그래서 다음에는 얘는 좀 줄여야겠다 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돌아보는 그런 시민들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쓰레기들에 대해서 좀 더 재미나게 접근할 수 있게 캠페인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여대 학우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준 공동대표가 환하게 웃으며 답변을 한다. 네, 방금 전에 한 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인터뷰를 통해서 제 삶도 있지만 이제 거절하는 것들 아니면 쓰레기를 줄이기 어려웠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집 근처에서도 장바구니 없이 장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용기를 냈을 때 거절하시는 상인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절 속에 계속 이런 쓰레기들을 줄이려고 노력한다, 나는 이거 쓰고 싶지 않다라고 거절하는 것들이 당연시 돼야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플라스틱도 어쨌든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들을 강요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유해지고 그리고 보편화되는 문화가 정착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쓰는 종이라든지 하나도 가치가 없는 자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버리기 전에 한 번 더 돌아보고 내가 더 쓸 수 있지 않을까를 고민해보고 소비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려워하지 마세요. 용기 내세요. 언제든지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준 공동대표가 마무리 멘트를 하며 화면 왼쪽에는 출연, 촬영 인터뷰, 편집, 자막, 녹음, 도움이 나오고 있고, 오른쪽에는 알맹상점 인스타그램 계정과 총학생회 스탠다드 인스타그램 계정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제2의 권리주간 뿌리, 환경을 묻다, 알맹상점에게 묻다를 감상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